프로야구 선수들의 호텔 술자리 파문이요. 이게 그냥 끝날 사안이 아니라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하다못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게 바로 억대 연봉을 누리는 프로 선수들의 프로급 거짓말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하. 일단 이 키움과 한화 두 구단의 상황을 먼저 짚어보면요. 당초에 양측 구단의 입장문에 따라서 상황을 재구성을 해보면 전직 야구 선수와 2명의 여성, 이 3명이 있던 자리에 먼저 왔던 것은 한화 선수들이었습니다. 근데 한화 선수들이 있다가 가고 나서 키움 선수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구단의 선수들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 5명씩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양측 구단에서 백신을 맞은 선수들이 1명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4명씩이 자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하나와 키움, 이 두 구단 선수들이 약 6분에서 8분 정도 동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제외를 하더라도 지금 5명이 한 자리에 모였던 셈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 얘기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한화는 LG와의 이 원정 경기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숙소에 있었고, 그리고 키움 선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황당합니다. 어쨌든 키움 선수가 거기 왜 왔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겹쳐요. 겹칩니다. 그래서 총 사람 수로는 7명이 된 건데 그중에 백신 맞은 사람 하나씩 갖고 다니는 사람 하나씩 빼니까 5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최진봉 교수님 예. 저렇게 둘러대면은 우리 예리한 방역 당국한테 안 걸리고 넘어갈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CCTV만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 다 입구에 CCTV 복도마다 다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몇 명이 들어가고 나온 거 다 문에 들어가고 나온 거 다 보이잖아요.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프로 선수라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뭐 바보 같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구단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수들이 요즘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다. 자기들 손도 이제 떠났다. 더 이상 자기들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역 당국이나 공권력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떠났다는 말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게다가 지금 보시면 전직 야구 선수의 주장도 그래요. 주장 같은 경우도 키움은 당초 선수 2명 지인 연락받고 술자리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 선수들은 이제 전직 야구 선수 말이에요. 하나 선수는 본인이 불렀지만 키움 선수는 먼저 연락이 와서 걔네가 오고 싶다고 해서 호텔에 그 제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선수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왔다. 얘기했죠. 근데 자 보세요. 키움 선수들은요. 수원에서 숙소를 갖고 있었어요. 수원에서. 네. 그러면 그 밤에 수원에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호텔까지 왔다. 이게 제 정신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키움도 연고지가 서울이에요. 근데 왜 수원에 왜 있었냐? KT 위즈랑 이 수원에서 원정 경기를 키움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 말에 의하면 키움 선수들이 수원에서 원정하고 있었는데 먼저 전화해서 제가 거기로 갈게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청담동에 뭐 호텔까지. 어이없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 얼마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최장희님 여기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던 한화 선수들하고도 만나고 키움 선수들하고 만났다는 전직 야구 선수와 저 두 여성은 대체 누굽니까? 네, 일단 이 남성 말에 의하면요. 이 자리를 만들어준 이 남성 말에 의하면 나는 그냥 그 야구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구계로부터는 유흥 브로커 이 의혹을 의심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 전직 야구 선수라는 이 소개를 해준 이 사람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요. 한근의 수문처럼 그 사람들과 내가 무슨 유흥업을 함께 하거나 뭘 같이 하는 사이는 절대 아니다라면서 그 여성들과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나는 정말 그냥 야구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너무 억울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라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호텔 술판의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어서 이야기를 보자면 일단 이 남성이 이런 의혹이 너무 억울해서 동석했었던 여성들에게 좀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증언이냐? 일단 브로커 소리가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아는 기자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네. 나는 더 엮이고 싶지 않다. 그냥 이제 우리 좀 조용히 있자라고 해서 이 부탁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자기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유흥 브로커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여성 한화 선수라고 만날 때도 있었고 키움 선수들하고 만날 때도 있었던 그 여성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좀 천천히 짚어보면요. 일단 이 일이 벌어진 해당 호텔이 지방 구단의 선수들이 서울 잠실에 원정 경기가 있을 때 자주 투숙하는 그런 호텔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문의 여성들이 이 해당 호텔에 지난달 28일부터 장기 투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움과 한화 선수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당 여성들과 초면이었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한화 선수들에 따르면 은퇴한 선배가 불러서 갔을 뿐인데 그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접점이 되는 전직 이 야구 선수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전직 야구 선수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달 초 이 여성에게 SNS로 연락이 왔다. 그런데 6년 전에 잠깐 본 적이 있는 사이였는데 6년 만에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라고 하길래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호텔에 있다라고 해서 간 것뿐이었다라면서 본인도 억울하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럼 갑자기 6년 만에 연락 온 저 여성 2명한테 전직 야구 선수가 응했고 저 세 사람을 만나려고 LG와의 원정 경기 왔던 한화 선수들이 경기 끝내고 나서 저 자리에 갔고 저 호텔방에 그리고 키움 선수는 수원에서 KT 위즈랑 원정 갔다가 그 선수 2명이 저 수원에서부터 저 송파 호텔까지 와요? 그 밤에? 최진봉 교수님.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는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NC의 박성민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여성 2명 중에 1명은 내 지인이다. 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선수 생활을 걸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생활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전직 야구 선수의 말은 더 웃겨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박성민 선수는 그중에 1명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잖아요. 지인이라고 하면. 근데 이 전직 야구 선수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6년 전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주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럼 뭐예요? 대체 전직 야구 선수 말은 이 여성들이 뭐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6년 전에 한번 만나고 갑자기 만났는데 술자리를 같이 합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팀의 선수를 같이 불러서 술자리를 했잖아요. 그 여성들은 왜 그 호텔에 계속 장기 투숙을 했을까요?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그 설명이나 해명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명쾌함이 아니고 지금 박성민 선수하고 전직 야구 선수 말도 지금 다르잖아요. 대체 무슨 관계일까? 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어쨌든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흥청망청 취했고 안 취했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로야구가 이 리그 도중에 중단되는 올림픽 이 관계로 중단된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뭐 징계 처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징계도 나왔잖아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KBO 같은 경우에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NC 선수들에 대해서는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또 72경기 출장 정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구단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KBO는 키움과 한화 선수들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진 않았지만 구단 차원에서는 징계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해당 선수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도 높게 징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팀 내규 최고 수위에 가까운 중징계를 이미 내렸다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들 7명이나 함께 모여서 술판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맞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진 않았지만요. 동선을 숨긴 부분이랄지 그 당일에 어떤 그 몇 명이 모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으로 입건될 조치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NC 구단에 문제됐던 선수들은 4명인데 그 4명에 대해서는 제재금 1,000만 원에 72경기 출장 정지면 프로야구가 144경기가 있거든요. 한 시즌에. 근데 절반을 이제 출전 못하게 하는 이제 징계예요. 나름대로 구단은 이게 중징계라지만 팬심은 다릅니다. 팬분들은 이거 갖고 약하다. 뭐 더 큰 제재를 내려라. 뭐 이런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앞서 여기에 2명의 태극마크 단 선수들이 있었는데 박민호 선수와 키움의 한현희 선수.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로 둘 다 태극마크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대표팀에 불똥 튀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첫날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야구가 좀 약간 좀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 좀 야구 또 선배로서 또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도 익히 지금 뭐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많이 무겁습니다.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잘하고 자기 하나가 잘못하면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뭐 프로야구 선수들 앞으로는 2일 계획으로 더 자숙해야 되고 자성해야 되고 다른 선수들도 다 자성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엉뚱한 대로 또 불똥이 튀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불똥 맞은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이 잠실구장과 가깝고 대형 버스 주차가 편리해 그동안 많은 구단들이 프로야구 시즌 숙소로 이용해온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 호텔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오게 되자 관련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시즌 숙소로 예매를 했던 KT 구단이 예약 취소 통보를 해왔고 호캉스 고객들 역시 잇따라 예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호텔 관계자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취소 고객은 늘고 예약률은 뚝 떨어졌다. 앞으로 어디 야구 패키지를 내서 판매할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한간에 떠드는 소문이 어쩌고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이 선수들이 정말로 많은 배신과 불신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큰 겁니다. 반성하길 바랍니다.